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명절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 그리고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뭐 큰 매매 자체는 하지 않았는데 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기록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장중에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3일간 미국 증시가 연속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른 반응이 분명히 시초부터 떠서 시작을 하는 걸로 있게 되었는데 보통은 이제 떠서 시작해서 음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은 모습을 띠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 미국 증시 3일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양봉으로 거의 풀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320.20에서 끝났으니까 풀양봉이죠. 거의가 아니라 선물 풀양봉. 끝까지 상승을 하는 구조로 끝이 났는데 선물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오늘 기록을 좀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3시 3분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까지 이제 최종 종가까지 한 7,300억 정도를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손익 자체를 어, 장중에 대략 한 12억 정도의 수익을 선물해서 보다가 5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1조 여기는 1조 1,500억대로 선물 매수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게 장중에 거의 2조 원이 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급 기록을 보면 오늘 장중에 3시 정도에서 체크했을 때는 3등 기록이었습니다. 3등 기록 3시까지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한 날 순서로 대량 매수 대금 순서가 3등이었습니다. 1등은 그동안의 1등은 2015년도에 있었고 2015년 코스피 봤을 때 15년 8월 24일 이때예요. 요날 외국인들은 유일하게 2조 원을 넘는 선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요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바닥에서 터닝을 할 때 엄청나게 진입했겠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선물 8월 24일 1등 2조 원이 넘었던 유일한 날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년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던 시기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작년 7월 22일에 있었다가 잠시 주춤거렸다가 다시 다 뱉어냈어요. 더 많이 뱉어냈습니다. 샀던 거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더 뱉어냈고 그때는 이제 고점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대량 매도로 전환. 그리고 최대로 많이 매수했던 2015년 8월 24일은 추세 전환을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날로 정해졌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3등 기록을 3시까지 보이다가 종가로 7,300 종가까지 한 30분 동안 3, 40분 동안 7,300억을 다시 빼내면서 최종적으로는 약 30등 안에 드는 정도 수준으로 선물 매수. 그래도 조단위 매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수많은 날들 중에 그래도 30번째에는 30번 안쪽으로는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요? 외국인들이 당일 선물을 매수한 대금이 이 정도는 든다라는 겁니다. 보통 날은 아니죠. 뭐 그렇죠? 기록을 내지 못했을 뿐이지. 자, 왜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했을까라고 조금 드러나는 것들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일단 미증시에 대한 키 맞추기가 들어왔는데 왜 그때 굳이 오늘이죠? 라고 봤을 때는 어, 전거래일이 바로 연휴 들어가기 전날 내마녀의 날이었고 그때 청산 과정이 강하게 일어난 것도 있고 또 롤오버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오늘 빠르게 어, 상승 방향으로 인식을 하면서 포기를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실현 수익이 더 커졌었기 때문에 장중에 기존의 매도 포지션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청산을 미루고 있다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더 미루고 있다가 오늘
어, 잘라낸 거, 익절한 거죠. 익절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있던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오늘 더 산 것, 1조 원 이상을 더 샀던 거죠. 어쨌든 오늘 선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어요. 코스피 보시면 선물로 볼게요. 이번에는 자, 선물 지수로 보시면 제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 미국 증시가 3일 동안 강해서 아일랜드 갭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유튜브에 마지막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린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죠? 부디 우리가 쉬는 3거래일간 금요일 포함해가지고 그날 밤 포함 목요일 밤 포함해서 목금월이죠. 그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올라서 갭이 떠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가 아일랜드 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일랜드 갭은 아일랜드 갭은 그 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강력한 추세 전환 봉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 갭을 더 띄었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끝까지 완성되는 걸 보자라는 관점이었는데 완성을 시켰어요. 자, 다만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쭉 올라가냐? 라고 볼 때 변수가 좀 많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다만 그 변수들을 시장에서 소화를 계속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3일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페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75bp 인상할 확률이 무려 90%가 넘어갔어요. 90에서 95% 사이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92%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은 75bp를 인상하겠다라는 거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3일 연장 올라갔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시장 하락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OMC에서 확정을 지어내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올라가기 더 쉽고 이제 그 다음 혹은 앞으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연말까지 혹은 내년도까지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9월 FOMC 75bp는 시장에서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줄어들면 시장은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한 나중에 이번 주 지나가면서 한 70%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모습이 보일 때는 사실 시장은 화색을 놀기가 쉽지만 그 이유가 다른 지금처럼 물가 지수가 꺾이고 고용 지표가 괜찮은 사유로 만들어지는 것과 다른 이유라면은 조금 시장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시장이 75bp를 받아들일 때 75bp를 확정 짓고 시장은 추세 전환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자, 그래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인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하는 미국 CPI 발표 8월 CPI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이마저도 평온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줄어들 거라고. 7월 8.5%에 비해서 조금 완화돼서 한 8.1이나 8.2 정도 요 정도 선으로 8 초반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거의 시장은 예상을 하고 미국 증시든 전 세계 증시든 우리 증시든 다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변이 없으면 다음 아까 75bp까지 인상 FOMC까지 큰 굴곡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 많은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동안에 7월과 8월을 비교했을 때 유가도 내려갔죠. 상품 선물 시장에서 상품들 가격도 내려갔죠. 사실 물가가 더 뻥튀기가 크게 나올 만한 위험 요소가 많이 제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8.5보다 훨씬 더 물가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강하게 해야 될 거고요.
환율은 왜 안 내려오냐? 환율은 한미 금리 차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추정될 때까지는 계속 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미국은 75bp 인상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25bp 인상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예고돼 있는 거잖아요. 자, 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얘는 이제 물 건너 끝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만약에 그 다음이 50bp고 우리는 25bp다 하면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차이가 더 늘어나는 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건 가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늘어나는 폭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환율이 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체크를 해왔던 거니까 뭐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CPI 발표가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나와주는 것.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나와주거나 예상보다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 50bp 인상도 사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냥 예상대로 가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예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엔 예상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타이밍을 보기에는 옵션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옵션 보면은 단기 조정 세게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잡았어요.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 140억이고요. 풋옵션 80억 가까이 됐습니다. 매수가. 이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일단 미국계 자금이 진입했던 코스피 환산 2400포인트 선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늘 과했던 만큼 일시적으로 단기에 센 조정을 보일 것에도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풋옵션 전범위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내가격, 등가, 외가격 모두 할 것 없이 그냥 싹 다 외국인들의 풋옵션을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해지 수단으로서의 옵션을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즉 선물을 강하게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지만 오늘 봉에 대해서 분명히 변수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보험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점을 일단 인식하고 확실하게 어느 전환 포인트가 누적이 될 때까지는 조심을 하는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1조 원이나 선물을 팔았는데 이거는 오늘 단톡방에도 계속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크게 부담을 느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금융투자 등 기관들은 그냥 차익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들이 올려줬길래 올라간 거 판 겁니다. 다시 내려주면 내려간 거 살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냥 차익 거래 반응이지 금융투자가 무슨 하락 배팅을 세게 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기관들이 주로 하는 차익 거래에 대한 매도를 한 겁니다. 올려줬기 때문에. 뭐 개인들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계좌에서 오늘 올라오는 걸 매도하고 내려가는 걸 더 사고 하는 심리를 기관들도 차익 거래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드렸듯 타이밍에 관한 것은 일단 조금 대기를 하고 현금 만들어둔 거 좀 지키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그 조정이 단순히 옵션을 청산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봤을 때 제가 진입 신호를 말씀을 드리고 종목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9월 달이 금방 가겠어요. 명절 연휴가 꽤 큰 부분을 차지해서 9월 달이 벌써 절반 정도 갔는데 9월 달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봉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해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 싹 다 2배 이상, 3배 이상 만회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톡방에서 함께 하면서 한 배 타시고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시고 또 매매하실 분, 그다음에 시황 올려드리는 걸로 공부하실 분, 파생시장 공부까지 같이 하실 분, 현물시장도 공부하실 분
언제든지 단톡방 참여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픈카톡 유정구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